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작전 6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천지개벽이 났죠. 예. 어제 한 종목이 하이닉스였죠. 예, 하이닉스. 아침에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NXT에서 18만 9,900원 기준으로도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NXT에서 파신 분들은 뭐 훨씬 많이 드신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KLX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따가 또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아침에 뭐 NXT에서는 거의 상한가 갔었죠. 21만 214500. 거기 아마 체결되신 분도 계셨군요. 근데 이제 KRX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들 활용하세요. 아침에 NXT에서 거래할 건 하셔야 돼요. 이거 상한가 찍었다니까 아침에. 예, 그렇게 보시고 뭐 오늘 장은 어쨌든 간에 천지개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종목은 이건 이제 어제 거고 오늘도 이따가 한 11시 15분 정도에 관심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하고 오늘 장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오늘 장은 그래서 천지개벽이고 반등 시작했다. 예. 이제 위로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레버리지 사신 분들도 6,100 어제 잠깐 깼을 때 제가 허리 5,900원 손절하고 타이 사실 분 사시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레버리지도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예,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셔야 됩니다. 끌고 가셔야 되고 장은 오늘 2,400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쵸? 2,400까지 왔으면 요거는 설령 뭐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장이 여기 보시면 옛날에 제가 안 적어 드렸나요? 여기 있거든.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이 지금 다시 10% 위치로 돌아왔죠. 네, 다시 회귀했죠. 그쵸? 주가지수 기준으로서. 그 다음에 기술주 반등에서 나스닥이 16,000선 찍고 지금 18,000선 이제 회복이야. 18,000선 네 이제 회복력이죠. 그리고 간세 노이즈는 네 조금 내려갔다고 보면 좋습니다. 내려갔다고 물론 뭐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은 많은데 이제 부담 요인은 뭐냐 하면은 여전히 국채 금리가 높은 점. 요거는 한 10년물 기준으로 한 4.30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요 정도면 좋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근데 요런 거는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외 쪽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장 관점에서는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요. 해외 쪽을 조금 보고 올게요. 이게 왜 그림이 이렇게 깨지냐? 잠깐만요. 해외 쪽을 보고 오면 자, 애플 같은 경우가 요 보시면은 지금 애플이 대략적으로 애플입니다. 애플 주가인데 지금 애플 주가도 애플이 원래 가장 데미지가 큰데 200달러까지 올라왔죠. 엄청 세게 들어왔고 엔비디아도 주가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 조금 2% 빠진 거 있는데 114달러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민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온 거고 뭐 지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뭐 다우지수 마찬가지인데
다우가 이렇게 4만 800선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4만 800선. 이거는 채팅이 그래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대략 원래 6만 선에서 빠진 6천 선에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5천 선 깼다가 5,500 정도면은 이거는 다 올라온 거예요. 예,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원래 2만에서 빠진 거잖아요. 2만에서 빠져가지고 15,000까지 대략 25% 빠졌다가 원래 16,000이 20%, 약 3장. 그리고 18,000이 10%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으면은 웬만해서는 빠져도 16,000선은 지켜준단 말이에요. 예, 요렇게 보시면 미국 증시는 조금 저점을 찍었다. 예, 그리 보셔도 무난하고요.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채권일 건데 요게 이제 10년물 금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4.283까지 떨어졌죠. 이러면 된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한 3개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국채금리가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4.78에서 쫙 떨어지다가 최근에 관세 이슈로 4.3에서 3.9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진 거거든요. 요거는 뭐죠? 경기 침체 우려. 주식 팔고 채권 산 거. 근데 단기적으로 4.9에서 4.45까지 팍 올랐죠. 요거는 또 뭐예요? 요거는 채권 판 거. 그래서 작년 4월달 같으면 계속 한 4.3% 정도 있었는데 다시 팍 떨어졌죠. 그러면 요거 이제 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4.279니까 글자 좀 작죠.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뭐 해외 쪽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러면은 찍은 겨. 그래서 미국은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을 좀 찍었다. 예, 그래서 관세 노이즈가 좀 이제는 내려갔다. 그리 봐도 상관이 없고 지금 국채 금리가 4.279잖아요. 채권이 원래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도 이렇게 들어오면 좀 자신 있게 밀고 가야 돼요. 오늘부터는 살 거 사고 뭐 조금 변동이 크다 싶은 거는 좀 갈만한 놈으로 바꿔치고 이제부터 돈 보셔야죠. 잠깐만. 네, 돈 보셔야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아주 4.28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좋아요? 예,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내용이 좋아서 텔레그램에 올려놔야겠다. 예.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그렇죠. 어제 뭐 다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됐고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긍정이죠. 예, 긍정입니다. 해외 쪽은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많고 국내 쪽은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어쨌든 요 2,400선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고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는 안 사도 예, 지금 보시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개인 매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외국인 매수죠. 그러니까 매수는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이 덜 파는 거죠. 예. 매도를 안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물은 오늘이 만기일이에요. 근데 지금 1만 계약 이상 매수죠. 최근 8거래일인가? 8거래일 정도 누적 매도는 대략 8만 계약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매수죠 오늘.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시장 관점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아침에 좀 왔다 갔다 해도 미국만큼 많이 못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뭐 트럼프 강등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뭐 이렇게 급하게 반응할 건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는 55,000원 지지력을 조금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저 누구야? 홀라 러브 스페인. 러브 스페인. 러브 스페인. 네, 러브 스페인은 떠든 사람. 연락을 떠든 사람.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해요. 뭘 그렇게 토를 다세요. 네? 자, 러브 스페인은 지금 이제 벙어리예요. 예, 벙어리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하이닉스는 일단 아침에 여러분들이 챙기신 분들은 되게 잘했어요. 제가 아침에 저희 보니까 인증샷도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아마 어제 우리 사신 분 같은데요. 아침에 이렇게 어디 갔냐?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자, 그런 관점이고 시가총액으로 가만히 보면 지수는 내가 켜놨어요. 항상 11시만 되면 미뤄졌죠. 예.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 이제 삼성은 이렇게 생겼고 너 왜 여기 있냐? 밑에 있어요. 삼성은 이렇게 생겼고 하이닉스는 네, 요 정도거든요. 이 또 시가 갭상에서는 좀 챙길 건 단타 물량이고 LG엔솔은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LG엔솔은 시세가 붙는 시세라고. 예, 붙는 시세니까 끌고 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뭐 바이오는 별 상관없을 거고 현대차, 기아차는 그냥 시장 정도에 딱 주가지수 정도고, 그죠? 자동차는 관세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도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셀트리온도.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애들은 탄력성은 좋진 않겠죠. 또 많이 빠진 금융주들도 현대, 기아 정도 수준이 될 거고. 조선주는 예 지금 아시겠지만은 조선주는 시세가 이건 안 팔아도 돼요.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행정명령 서명. 예, 요게 이제 뭐 현대중공업한테도 그게 재료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모비스는 뭐 똑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수 가능해요. 현대모비스는 오른쪽이 차트입니다. 매수 가능하고. 뭐 조선은 똑같아요.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세지는 않지만 끌고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예, 그 정도 볼까요? 조금 더 볼까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웬만하면 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 이런 애들도 장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장 영향으로 보유죠. 뭐 예, 보유가 되는 거고. VHI도 마찬가지. 근데 두코바는 요새 조용한데 다 보유예요. 보유가 되는 거고. 오늘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전력 쪽이에요. 오늘 전력이 엄청 좋아요. 전력. 오늘 전력 쪽. 예. 투탑이죠. 두 종목이죠. 하나가 효성 중이고 하나가 HD 현대인력인데 1이죠. 요거 보시면은 효성 같은 경우가 지금 확실하게 차트가 이거는 다른 거보다 이쁘잖아요. 42만 원에서 딱 찍어놨지 않습니까? 요거 아마 지난번에 여기서 잠깐 했다가 42만 원 허리 깼었는데, 예, 전력 쪽은 최근에 꾸리 가격도 많이 내렸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되는 거예요. 텔레그램 주소? 텔레그램 주소를 텔레그램 주소 PD님한테 전달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HD 현대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21선까지 왔잖아요. 이따 끌고 가셔야 돼요.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개별주들은 조금 더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개별주 예를 들어서 산일이나 일진이나 다 더뎌요. 그래도 오늘 전력 쪽은 가장 강하니까
그러니까 팔고 안 팔고는 다음에 문제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설령 이렇게 올랐다 음봉으로 얻어 쳐맞아도 가져가야 돼요. 응? 장은 V자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해서 5일선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내일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만히 있어도 5일선이 플러스 이렇게 멈춰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얘가 빠지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럼 5일선이 바로 플러스 양전환돼요. 양전환.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렇게 가다가 밀리고 한다 해도 쫄 필요 없고 밀어붙여야 돼요. 어차피 글로벌 증시는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중국도 오르고, 예, 홍콩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예, 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전력 쪽은 그래서 오늘 가장 강력한 섹터예요. 예, 요런 LS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LS가 보니까 딴 거보다 조금 더디죠. 현대보다는. 예. 그래도 팔 필요는 없어요. 예, 주식을 이제 팔 필요는 없는 이쪽 섹터고 대신 이제 요런 장으로 오게 되면 그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방어주 성격을 보였던 섹터. 이것들은 약간 달력이 약간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엔터 같은 경우 있죠. 뭐 엔터 이런 거, 내수주 이런 것들 있죠. 안 그래도 어저께 많이 밀렸었는데 SME 이런 애들은 안 가는 거예요. 하이브 이런 애들은 지금 이쪽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별로 개를 둘 필요는 없어요. CJ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쪽은 거의 많이 개를 둘 필요는 없고 화장품도 마찬가지. 반등은 할 건데 화장품주는 최근에 가장 좋은 친구가 실리콘투예요. 실리콘투 빼고 나면 별로 볼만한 거 많이 없어요. 근데 실리콘투가 그 반란 이슈로는 많이 밀렸었는데 사실 실적 부담감으로 두 번째 때려가지고 다음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화장품 중에서 실리콘투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점 275인데 텔레그램을 잘못 적었네요. 이런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 섹터들을 가만히 보면 자동차 했고 그 했고 뭐 있어요? 뭐 했죠? 오늘 웬만하면 다 이제 최근에 그냥 훅 빠진 애들 있죠. 뭐 펄어비스나 이런 애들은 그냥 가면 되고 방산은 그냥 시장 이슈 같은데 넥스원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죠. 뭐 한만한 두 자리 숫자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있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반도체 그거 가벼운 거 잘 갑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안 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퀄리타스나 이런 애들이 잘 갑니다 이야기 드리지 않았어요? 뭐 약간 가벼운 거, 가볍다는 게 이제 시스템을 하드웨어 말고 제조 반도체는 이런 가벼운 애들. 예. DI도 아침에 올랐다 조금 밀렸을 텐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가벼운 게 잘 가요. 테크윙 이런 애들은 조금 무거워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차라리 테크윙보다는 PSK 홀딩스가 훨씬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오늘 오후에다가 밀리면 3인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장 땡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거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끌고 가보세요. 지금 여기서 팔면 안 돼요. 요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야 돼요. 별로 반영은 안 됐는데 물론 뭐 이게 장 때문에 반영은 안 됐는데 제가 아침에 본 거 중에는 이게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기아가 뭐 전기차 강화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거 말고 요거요. 이게 로이터 보도인데
전기차가 우리가 독일에서 많이 죽었는데 아침에 로이터 보도에 보면 독일의 새 정부는 한글로 이제 번역한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사용 가능한 공장을 방위용으로 전환할 것을 보증했다. 독일 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이 체결한 연립정부 협정에 대한 문서로 로이터가 입수했다. 당사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와 BEV 배터리를 증폭시키는 범위 확장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말이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35년까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 면제를 포함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할인을 약속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진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 그러면은 엔솔은 공매도 재개 3월 31일 쇼크버 가능 가격대 33억 5천원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면 에코프로 BM도 지금 21선을 얻어맞고 있지만은 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많이 빠진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로 계산하면 테슬라 차트가 엔비디아 차트보다는 훨씬 이쁜 차트예요. 테슬라 차트가. 이게 테슬라 차트는 되게 이쁜 차트잖아요. 예. 이제 얘는 내려온다니까. 내려와. 예. 내려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쇼크오버 관점에 들어오지만 이렇게 빡 들어올렸잖아요. 근데 메타 같은 애들이 더 빨리 들어올리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딴 것도 있겠지만은 뭐 그게 그 연결고리 모르겠지만은 전력 같은 애들은 다른 섹터보다 끌고 가야 돼요. 장은 이렇게 땡길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종목이요? 아니 뭐 종목 힘들게 해봤자 뭐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는데 하이닉스 또 성공했는데 이거 전성이네. 전성. 100점 100성이네. 어제 하이닉스 사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안 하겠지. 다 믿음이 뭐 아주 뭐 콩고물만큼 안 될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뭐 앞으로도 아마 현금 여력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현금 여력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일단 기술적 반등력은 좀 볼 수 있고 아마 반도체보다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서는 다른 게 먼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가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엄청 사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근데 한국을 외국인들이 막 많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무거운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볼 거면은 그냥 개별주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원래 무거운 종목들 말고 이런 것들은 무겁단 말이에요. 한미 반도체나 이런 애들 무거워요. 주가는 오르겠지만 무겁다고. 네. 무거워. 차라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가볍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거든요. 가벼운 거 사야 돼요. 가벼운 거. 가볍다는 건 절대 주가가 아니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AI 쪽이 완전 돌아선 건 아니에요. 메타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엔비디아는 기적 반등이고 돌아선다면 역시나 뭐 HBM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비전 같은 애들은 가벼운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가벼운 애들이에요. 탄력이 좋은 것 쪽으로. 얘는 또 본업이 그렇고 본업이 CCTV고. 디노공업은 올해부터 거래 정지예요.
액면 분할. 오늘부터 액면 분할 거래 정지예요. 그건 일정상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가벼운 섹터가 어디냐면 로봇도 되게 가벼운 섹터예요. 로봇. 근데 로봇은 이제 매매종이긴 한데 로봇이 되게 가벼운 섹터예요. 가벼운 섹터. 어차피 테슬라를 이제 가만히 보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올라가려 그러면은 인도량도 발표했고. 근데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 CEO에 대한 부담감이 내려가면서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도 개각 가능성이 있거든요. 트럼프도. 예.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도제에 대한 활용 자체가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사실 앨런 머스크 CEO의 그거 이제 도제 역할을 좀 내려오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 보시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테슬라로 엮였어요. 테슬라, 정테슬라, 테슬라 X, 테슬라 XAI, 테슬라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도 거의 자기의 이야기를 말씀 채팅방에 올리신 것처럼 그럼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호재성이 뭐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이런 이슈에 주목을 하게 돼요. 주목까지는 아닌데 항상 나오는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슈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삼성의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주가는 사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레인보우가 막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애들 잡아줬을 때는 아까 봤던 또 로보티즈나 이런 글로봇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네, 하이젠도 마찬가지고 뭐 유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반등을 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끼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끼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기성전 가장 강한 섹터는 전력이다. 전력에서 원가가 변압기가 꿀인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웃긴 게 구리 가격 비싸다 그래가지고 안 갔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 폭락했잖아요. 핸드폰 주식창 왜 안 내리고 무슨 말이지? 핸드폰 주식창 왜 안 내려요? 내가 혹시 뭐 화면 실수한 게 있나요? 핸드폰 주식창이 뭐지? 핸드폰 주식창? 핸드폰? 얼굴이 영 사람이 원하는 기색이 없네. 어제 술을 먹어서 그런가? 원래 오늘 좀 사람이 눈매가 좀 매섭죠. 예. 안 먹던 소주를 깠더니 씨. 어제 한잔 했습니다. 처음처럼 어제 처음처럼 3방 깠습니다. 오늘 그래도 사이드카가 걸렸죠. 예, 사이드카 걸리고 해가지고 실시간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는 안 살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 놓고 보면 대략 지금 2천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매도를 안 한다 그리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외국인 수급주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오늘장 뭐사지 오후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시니까 잠깐 수급 한번 보고 올게요. 물가지표 괜찮요? 무시해요.
그럼 외국인들이 오늘 사는 게 지금 하이닉스를 많이 사고 있죠. 이제 제일 많이 팔았던 건 이제 천억 정도 사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고, 조선주 사고, 에어로 사고, 로템 사고, 금융주 사고 다 사네요. 엔솔도 사고, 예, 이노텍은 근데 올라야 되는데 조금 더딘 거고, 삼양식품도 많이 올라왔네요. LG전자는 좀 더디겠죠. 셀트리온도 더딜 것 같고, 일렉이 제일 셉니다. 한전은 방어주지만은 사실 외국인 사도 따라갈 건 없을 것 같고요.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하고, 예, 조선은 확실히 많이 삽니다. 지난번에 거기 제가 두 종목 정도는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현대 미포고, 미포는 추격은 좀 그렇죠. 그냥 보유자 영역에서 끌고 가면 되고, 하나가 마린인데, 네, 마린 솔루션인데, 뭐 자리는 잘 잡고 있죠. 그쵸? 오늘 구매할 종목이 많죠. 요거는 보통 제가 오늘도 11시 한 15분 정도? 어제는 좀 일찍 들어갔었고. 아, 한국경제TV 주식창이 안 열려요? 그거는 저쪽으로 물어봐야지. 그걸 여기다 자꾸 물어봐요. 이쪽 그거는 나는 몰라. 간다. 2360은 뚫었네요. 가. 요게 지난번에 2360원 정도였죠? 요때인가? 뚫었네요.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코스피는 한 2450선 정도까지는 단방에 갈 수 있다 보고, 코스피는 제가 한 2450선까지는 가볍게 내일까지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죠.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한 690선 정도까지 보면 돼요. 이때까지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지션 유지해서 포지션 들고 가고, 이제 한 저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리밸런싱이라 그러죠. 할 것은 하시고. 그러니까 좀 더딘 애들이 있다고요. 올라와도 안 올라갈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은 그렇게 좀 해줄 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었는데, 뭐 이 종목 좀 죄송합니다만 펄어비스를 갖고 있어. 아, 얘는 좀 다른가? 뭐 카카오 게임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애들은 한참 걸리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적쯤에 N소프트 같은 게 언제 올라오겠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의 결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주봉 관점에서 이렇게. 이 시장을 주봉으로 변환해 보면 2450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수치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자리에서 지금부터도 사실 오늘부터도 하는 건데 그 정도 자리에 오게 되면 요 월봉도 봤을 때 690 정도 올라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난 작년 연말 시주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우리가 펀더멘탈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밸런싱인 것 자체가 아차 잘못하면 완전 박살나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일정 부분은 하실 건 하셔도 돼요. 뭐 종목이 좀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그런 거 좀 정리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JYP 엔터가 있어요. 얘는 더디잖아. 실적 안 좋다 그랬으니까. 얘는 시장이랑 상관없이 빠진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나라 장은 최근에 2, 3주 동안에 빠진 건데 JYP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달 전에 먼저 빠졌잖아요. 실적 나빠가지고. 이런 애들은 이제 내가 수익률 게임의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감히 현금화 해가지고 딴 거 사야 돼요. 딴 거 사야 돼. 아시겠죠? 아예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겠다 싶은 섹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얘네들은 뭐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런 식으로. 그리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좀 좋게 봤던 메디톡스도 자리 잘 잡네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대형주 한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 꽤 괜찮은 종목이죠. 실적으로 올라간 애들이니까. 이런 회사들. 얘네들은 원래 기관들 원래 들어왔던 종목들이거든요. 메디톡스 같은 게. 반도체는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적극적으로 사면, 이쪽은 적극적으로 사면 시장한테는 아마 제가 볼 땐 질 수 있어요. 두 개 다. 단타로 마시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사야 된다면 엔소를 사야 돼요. 스마일님, 네, 벙어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토 달았어요. 원래. 뭐 이런 종목들이죠. 만약에 뭐 루닉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런 타겟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급하게 할 건 없는데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자,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까. 조금 더 차분히 조금 더 볼까요? 그럼 기관들 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한금 마루님이 안 보시네. 한금 마루님 완장을 떼야겠다 이거. 반장 고생하셨어요. 예, 용퇴하세요. 그럼 반장은 3인 체제로 갈게요. 요새 좀 반장 일을 안 하니까 한금 단호 MG압은 한문틀까지만 반장직을 유지하시고, 한금님은 요새 출근이 없으니까 바로 잘랐습니다. 세 분만 반장직입니다. 반장. 예, 반장님들. 신입 들어오시면은 항상 군기 바짝 들려가지고 인사 깍듯하게 시키시고, 예, 책상 정리라든지 그런 거 잘 부탁드립니다. 시끄럽다 그러면은 바로 고자질 하시고요. 바로 그 뭐라 그러지? 고자질 하세요. 예, 누가 떠든다고. 좋습니다. 자, 기관들 한번 사는 거 보겠습니다. 수급적. 오늘 장은 편하게 보셔도 돼요. 제가 딱 어저께 요새 며칠 사이에 제가 방송을 끝나면 그때부터 내려가요. 그래서 11시까지는 11시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예. 11시까지는. 아따, 오늘 하도 처물려서 그런가 잔고가 막 8% 올라가네. 손익비가.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주식을 이게 없는 데이터가 나오면 일단 그거예요. 없는,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이슈가 나왔잖아요. 어저께 그 어떤 회사에서는 저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하루 만에 반토막 나는 거 처음 봤어요. 미국 그 반도체 3배짜리가 SOXS잖아요. 이거 어제 반토막 났어요. 하루 만에. 아침 눈을 의심했죠. 이게 미국 반도체 지수 반대 방향으로 그는 거거든요. 베어 3배짜리거든요. 어제 $50까지 갔다 한 방에 반토막 났어요. 와, 그럼 이거는 작살 난 거야, 이거는. 그럼 반대쪽 같은 경우 위로 베팅하는 3배짜리 같은 경우도 50% 오르긴 했어요. 근데 하도 빠져가지고 요거 아마 서학개미님들 엄청 물려 있었을 건데 보통 한 $30에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50% 올랐거든요. 근데 50% 올라도 하도 죽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지난 한 여름 내내 연초에 $30 27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 죽은 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되돌리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ETF인데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팔란티어는 팔란티어대로 아이온큐는 아이온큐대로 예. 뭐 양자는 양자대로 이런 종목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도 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 주주로 베팅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예, 요것도 한 100달러까지, 이거 수학 개미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순간적으로 작년도에 한 75달러 있다가 따블났다가 얼추 최근에 이제 75달러 찍고 올라왔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쪽 애들은 자리가 전 잡혔다 보는 거예요. 이거 AI 쪽인데, 국방 쪽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도 이제 완전 지금 이건 어제 건데 아까 실시간 보니까 지금 4.28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건 떨어져야 돼. 리게티 같은 양자도 지금 9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이런 애들도 조금 이제 좋아지는 거지. 이게 한국에는 반영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솔트룩스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지난번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움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그냥 하면 돼요. 정태주 하듯이. 오늘 같은 날은 정태주는 많이 안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사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이닉스는 음봉이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음봉은 나올 수 있어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볼게요. 기관. 네. 기관은 지금 보니까 금융지주를 좀 많이 사네요. 이게 낙폭주들, 금융주들. ABL은 모르겠어요. 카이는 조금 더딜 것 같고. 로템이나 이런 애들은 뭐 그냥 갖고 있는 입장이고, 두산에너빌 이런 애들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고, 금융주는 뭐 예 산일전기보다는 아마 큰 거 보는 게 좋고요. 조선주는 끌고 가는 게 맞고, 코스맥스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는 기관들 종목인데 이렇게 빠지면 좀 그렇고, LG화학은 더디겠지만은 뭐 물타기도 좀 가능해 보이고, 유한양행은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뭐 ADC도 아니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우리 처음 오신 안현수님, 네,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그쵸, 바이오는 관세 이슈도 있고요. LG전자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는데 시간 한참 걸릴 것 같고, 두산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커요. 두산이 원래 주가가 두산전자 오른쪽인데 두산전자가 이 엔비디아 쪽이잖아요. 조금 그런 거 있을 거고, 셀트리온은 좀 안타깝지만 시간 걸리겠죠. LG엔솔 오늘 강하기 때문에 요 힘으로 아마 제 생각으로 반등 연장으로 봅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대형주 중 하나가 되고요. LG화학, 예, 추천해요. 예. 아, 지우지 말어. 피디님, 육두문자 아니면 지우지 마요. 괜찮아요. KB금융도, 예. 여기서 요 앉아가지고 한 1년 이상 방송하면 59명의 안티 정도는 다 커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아니 49명의 안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51명의 찬티가 있으니까 안 지워도 돼요. 의견은 다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이게 서장훈이 한 말이에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들 왜 댓글 같은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예 기사는 아시겠지만 댓글을 지웠잖아요. 근데 내가 얼핏 봤는데 누군가가 이제 연예인 중에 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댓글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미국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들의 70%는, 공화당원의 70%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나눴을 때 절반 이상은 트럼프 지지율이 50%안 돼요. 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미포조선은 되게 좋으니까 좀 변화에 끌고 가시면 되고, 일진전기는 네, 뭐 일진도 이제 전력 인프라는 원래 주도주가 조금 아니어가지고 아까 봤던 그림 좋은 이 두 친구 빼고 나면 조금 더딜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생각이에요. 이제 지금 갖고 계시던 물량 분들이 보유한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고, 아까 LG화학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 왜 좋게 보냐 하면, 이 급락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뭐냐 하면은 그 경기 둔화 이슈잖아요. 경기 둔화 이슈면서 가장 많이 나온 섹터가 화학주예요. 화학주라고. 화학주거든. 물론 경기가 좋아지진 않는데 화학주인데, 지금 LG화학은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은 섹터예요.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을 쉽게 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기관들이 한 3월 말 정도에 실제적으로 두 종목을 원픽으로 뽑았는데, 이 보시면은 기관들은 지금 LG화학에 대해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은 낙폭 과대 측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엔솔의 지분이랑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고, 저 어디 갔어요?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딜레이 될 것 같고, 파미셀은 뭐 바이오고, 휴젤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심지어 이제 공작도 가보는, 왜냐하면 원래 피부 미용 쪽은 파마 리서치의 어떤 그 강세 속에서 휴젤하고 3탑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메디톡스가 이제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메톡은 소송 이슈가 끝났잖아요. 여기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피부 미용 섹터들은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기 자리를 잡을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머지 이제 작은 애들 있죠. 뭐 원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원택은 그냥 견조한 수준이고, 뭐 비올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봐야 돼. 살만한 종목이 없어. 무지하게 많어. 지금 말한 거 다 사도 돼야. 오늘도 찍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분 지났구나. 자, 그리 보시면 돼요. 대충 눈 감고 던져요. 그걸 못 먹나? 아니 어디 갔어? 뭐가 그리 두려운겨? 내가 마바라 같은가? 아니, 눈 감고 던지면 돼가지고,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던지는 사람은 진짜 바보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집에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던졌는데 하필이면 요 빨간 거 던졌어요. 그러면 난 똥손인 거지. 그럼 다트를 몇 개를 던지면 될 거 아니야? 찍지 말고 그냥 대충 던지면 되지 뭐. 운이 없으면 거지. 이게 500개 중에서 요 빨간 거 던진 사람 있죠. 여기 빨간 거. 여기 있죠. 미국은 요 파란색, 초록색이 오른 거예요. 여기 던진 애들은 그냥 평소 운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아파트에서 무슨 당첨을 해도 더럽게 로또 한번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지. 본인 팔자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팔자가. 너 본인을 탓해야지. 나를 탓하면 안 되지. 오늘 같은 날도 그래야. 오늘도 빠지는 종목 있지 않겠어요? 다 빨간색이긴 한데. 네, 오늘도 빠진 종목 있겠죠. 여기는 거의 없는데. 그래. 어째 뭐 넥스틸 같은 애들이 뭐 이제 알래스카 붙은 사람들은 오늘은 이제 재미없겠죠.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개별주들은 조금 밀리는 애들이 좀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수는 지금 보면 이런 애들이 땡기는 거예요. 이거 바이오 헬스케어, 뭐 휴젤, 메토 이런 애들이 땡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애들은 많이는 안 움직여요. 그냥 요 정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는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지 뭐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에휴 너무 좀 빠진 종목보다 그래도 차트가 좀 괜찮은 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지.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이 아니라 이제 한 2, 3일 정도 봐가지고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고 오늘 지금 분위기는 거의 원웨이 분위기거든요. 원웨이가 뭐냐 하면 위쪽으로 땡기는 걸 말하는데 원웨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낙폭주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낙폭주 위주로. 그래서 종목들이 보게 되면 아마 제 생각으로 한 이 정도면 1500개가 상승할 거예요. 1573개가 상승을 하죠. 그럼 요런 날은 코스피도 아마 800개 이상 874 정도 상승하죠. 하락 종목이 43,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100개, 10개 중에 15개 상승이 1개 하락인데 이 하락하는 종목들 아마 정태주 아니면은 어제까지 좀 강했던 애들 거예요. 타자 치실 때 킁킁 소리가 들린다고요? 근데 오늘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인버스, 우리나라 인버스인데 이제 장을 볼 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냐 하면 이건 보시는 화면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수 흐름이거든요. 지수 흐름. 지수 흐름인데 내가 이게 원웨이로 갈지 모른다.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원웨이로 보거든요. 웬만해서는. 오늘은 1시 이후에도 이제 좋게 보는데 그럼 반대 방향 종목을 보면 돼요. 요게 이제 인버스거든요. 얘가 지금 차트 기준으로 올랐다가 물론 후행성이긴 합니다만 음봉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봤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 거면 아까 말한 대로 코스닥 좀 같이 쭉 가면 특별히 여기에 많이 반응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삼성 하이닉스는 멈칫하는데 다른 게 땡긴단 말은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엔솔 중에서 엔솔이 제일 센 거예요. 아, 처음 오셨구나. 처음 오신 분은 편안하게 봐요. 제가 요 시간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씨하고 지금 요렇게 좀 브리핑 해드리고 한 11시 정도 되면 한두 종목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요. 예. 분석을 하고 15분 정도에 이제 관심주 한 종목 드려요. 예. 그때 하시면 되고 관심주 드릴 때는 요렇게 매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가격대하고 이렇게 드리고 이제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파셔야 돼요. 그건 내가 거기까지는 리딩해 드릴 수가 없고 항상 추천 또는 관심주 드릴 때 손절성 가격도 다 적어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 만약에 이제 이 시간에 주시하시는 분들은 뭐 길게 보고 안 보고는 다음에 문제고 그냥 짧게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엔캠도 그렇고 뭐든 간에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응? 기술적 반등이라 뭐 아까 하이닉스처럼 여기서 딱 얻어맞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좀 챙긴 건 잘하신 거고 이제 시작하는 뭐 시작이라 말은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요. 현대차가 있어요.
어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사도 돼요. 대신 당장 내가 여기서 21만 원 간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내 마음속에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관세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난리가 난 거는 끝났다. 그래서 나스닥이 다시 15,000포인트, 16,000은 모르겠는데 난 15,000포인트 사이 저점을 찍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은 낙폭과대 대형주들이에요. 아까 봤던 LG화학도 그런 관점이지 여기서 들어가는 LG화학은 맥스 25만원까지는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스윙 관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드리는 종목은 웬만해서는 단기 관점으로 드릴 거예요. 단기 관점으로. 넥스틸 같은 경우도 4월 3일이었지 어저께 더 갔지만은 이건 빠졌다 간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넥스틸, 이건 이제 LNG 쪽은 이건 수혜주들이잖아요. 수혜주들은 요런 낙폭장에서는 별로 안 가요. 예, 수혜주들은. 잠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카카오 지금 요거는 한국경제 아침에 지금 반도체 전선주 아이폰 로봇인데 약간은 이제 반도체는 지금은 아니에요. 상승이고 전선이 오늘 제일 세고요. 예, 중국 관련 테마주가 되는 거고. 오늘 일렉 같은 경우는 또 기상 한번 나온 게 있네요. 예. 요새 변압기 쪽은 어저께도 리포트 있었지만은 나쁘질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 아까 사이드카는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5% 이상 1분간 유지될 때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는 걸 말합니다. 참고로 서킷 브레이크는 10% 이상인데 올라갈 때는 서킷이 없어요. 내려갈 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제 밤에 결정적으로 잘 아시는 미국 증시 급등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나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부과하겠다. 그것도 즉시. 아주 at some point, hopefully in the near future,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은 will realize the debt they are leaping over USA and other country.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어쩌고를 현실화될 것 같다. is no longer sustainable or acceptable. 수용할 수도 없고. 반대로 75개 나라가 요청을 했다. Representative of United Stat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Commerce, Treasury, USTR, 미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 대표부, 미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를 전화를 해서 No to negotiate a solution to the subject being discussed relative to trade barrier, tariff, currency manipulation, 어쩌고저쩌고. 환율 조작, 관세, 무역 장벽 들 논의했다. 그리고 This country have not at my strong suggestion. 나의 강력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반항하지 않기로 비슷한 얘기죠. against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내가 허가를 해주겠다. 90일 동안 멈춰주겠다. 상호 관세 대신 이 기간 동안에 10%는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 90일 동안에 일단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관세 때린 거잖아요.
뭐 영어? 참나.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중앙 국민학교 나온 것이 뭐 왜 그러세요? 나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와, 폭등한다. 씨. 폭등해. 아, 그 봐. 아침에 팔면 안 된다 그랬죠. 찌기네. 쫙 땡기는구만. 원해요, 원해. 이제 11시잖아요. 쫙 땡기는 게. 요 지수를 보면 여기 지금 답이었어요. 답이었고 여기도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배터리 쪽에서 쭉 들어오지 않나 추정하는데 고프로 비하면 쫙 들어오죠. 예, 이거 매물인데 뚫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날이. 이 프로그램 매매도 아마 시장에서 이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최근에 계속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차익인데 비차익이 제일 중요한데 차익은 상관없이요. 이쪽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막 이렇게 팔았는데 오늘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게요. 그 다음에 선물 상한가가 얼마예요? 324. 선물 상한가는 329고 실제적으로는 324라고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만기란 오늘은 제가 말한 만기인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확 땡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약간 자기 시세보다 탄력이 좋은 친구가 몇 개 있는데 조선 애들이 지금 시세보다 탄력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꼭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저거 딱 하고 이쪽에서 확 땡기고 아마 엔솔도 지금 거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볼까요? 들어오네. 지금 실시간으로 봐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일자별로는 최근에 좀 나갔었는데 보시면은 엔솔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인데 그게 비차익으로 이렇게 매도가 있다고 오늘 매수가 들어오니까 오늘 들어오는 게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도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서 딱 깨고 지금 30분에 돌렸잖아요. 그러면 또 11시부터 조금 주춤될 수도 있는데 요러면은 웬만해서는 쭉 가야 돼 쭉.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영향력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은데 뭐 코스닥 쪽은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장중에 뭘 사가지고 뭘 파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 오늘 종가까지는 거의 웬만하면 간다. 그리고 나스닥 지금 장중인데 지금 나스닥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겨. 일본이 지금 8%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일본을 뭐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면 중국도 올랐을걸요. 예,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상해 지수고 홍콩을 보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전 조금 더 딥게 볼까요?
보니까 금융, 조선, 2차전지, 전력 이쪽이 지금 메인이고 자동차는 메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운도 있고 해운 쪽은 뭐 그렇고 방산도 뭐 있어요. 예, 방산도 세고 그 다음에 철강 쪽은 뭐 없고 상사 화장품? 뭐 화장품도 예 뭐 맞고 근데 화장품은 아마 코스메카 같은 거 워낙 많이 빠졌다 나오는 자리인데 어쨌든 뭐 이쪽도 나쁘진 않은데 저쪽으로 새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섹터로 보면 자율주행은 뭐 그리 세진 않아요. 로봇도 그리 세진 않고 그냥 뭐 그냥 예 이게 팍 붙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안 붙었고 배터리는 조금 전해액 쪽에서 좀 많네요. 예, 2차전지는 낙폭주가 많은데 약간은 전해액 쪽이 많네요. 전구체 쪽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보면 기파는 뭐 예, 삼성전기니까 대덕전자는 요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그리 세질 않고요. 레거시도 주성이나 이런 애들 여기서 밀리면 5장 공략주로 봐야 되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시스템 반도체는 뭐 없이요. 레거시도 뭐 동지 세미캠 요 정도면 그냥 시장 정도고 또 보면 저출산 SAMG가 많이 올랐어요. 아이스크림 애들도 그렇고 뭐 정태주 쪽인 것 같고 방산 LNG 성강밴더 같은 애들이겠죠 뭐. 예. 동성화이텍 이런 애들 원전도 원전도 있고 AI도 그렇고 근데 AI는 뭐 그냥 좀 많이 빠져서 움직인 것 같은데 5G도 있고 게임 오히려 AI 안 붉은 게 없으니까 LS 창투사들은 뭐예요? 왜 가는 게? 반도체 소부장은 확실히 윗꼬리가 많네요. 예. 반도체는 윗꼬리가 좀 많아요. 네, 윗꼬리가 좀 많고 소부장이 그래요. 근데 지누스 이런 애들은 이제 많이 빠진 낙폭주고요. 관세 때문에. 근데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한세실업 영업무역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장투사가 정태주예요? 아, 그래요? 제가 카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끌고 가셔야 돼요. 카페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물론 주식을 지금 급히 팔 주식은 별로 없어요. 끌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조금 남들보다 더딜 수는 있어도 어제 제가 잠깐 TLB 이야기 드렸었는데 좀 빠진 종목을 오늘은 하나 안내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이 시간에 드릴 거는 저는 DI를 되게 좋게 보는데 어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죠. 그죠? DI가
교과서적으로 21선을 맞고 밀렸죠. DI가. 지금 채팅방에 몰빵할 종목 하나 달라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은 양봉에 사는 것도 나쁜, 음봉에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올랐다가 밀린 종목을 굳이 양봉을 쫓아갈 필요는 어차피 양봉이 센 애들은 내일은 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올랐다가 얻어맞은 애들 위주로. 지금 2차 전지 쪽은 다 양봉이고요. 약간 양봉이 많고 그거는 이제 종가까지 아마 강세를 보면 되고 오늘의 요 시간 관심주는 제가 DI로 갈게요. DI를 13,500원 밑에서 산다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보세요. 골라이 작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DI를 한 적이 있나요? 없네. 네, 처음이네. 요 시간에는 DI를 한 13,500원 전후에서 산다 생각하시고 손절선은 요거는 12,9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죠? 음봉이 사는데 생각하면 돼요. 12,9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거래량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할 건데 어차피 지금 주가가 이제 수주 공시 맞아요. 수주 공시로 올랐다가 밀린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올랐다가 이제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주가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쭉 가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보니까 13,000 내가 13,500원 정도의 DI를 이제 뭐 500원이나 100원 정도 보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어저께 수주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전자공시를 잠깐 보면 어제 이게 하이닉스 쪽으로 추정이 되죠. 보통 DDR이죠. 요 보면 있죠. 본래 본인 테스트 장비 회사인데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갔구나. DDR5용 차세대 본인 테스트 장비입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어제 이제 수주가 174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계약금은 없네요. 예.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지금 현재 DI에 대한 총 수주 잔고는 대략 2,790억 정도가 됩니다. 2,790억 정도가 되고 최근 수주 스토리를 보면 글자 좀 작은데 아이고 글자가 작다. 예. 또 요런 관련이 어제 거는 이제 삼성전자 쪽이고 제가 다른 거 DI에 대해서 정보 적어둔 게 자, 요게 이제 DI에 대한 2월 20일자 NR 자료인데요. 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원래 작년도는 조금 안 좋았어요. 예, 작년도는 한 31억 정도로 실적이 조금 나빴습니다. 근데 그도 그런 게 이제 DI가 본인 테스트 장비인데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덜 들어갔고 그게 있는데 자회사가 디지털 프론티어가 있어요. 요게 하이닉스 쪽입니다. 예, 하이 쪽인데 요게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먹거리예요. 여기 보면 HBM 또는 DDR5 웨이프 테스트하고 패키지 버닝 테스트가 올해부터 잡힙니다. 그래서 보면 HBM 관련해서 전체 수주가 90% 이상 상반기 모멘텀 종목이에요. 하이닉스 쪽으로 삼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 원래 삼성으로 들어가고 얘는 본업 그 다음에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거의 하이닉스 쪽으로 그 다음에 중국 소주 쪽으로도 DDR5 버닝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버닝이 뭐더라 내가 알았는데 잠깐만요. 싸이 아버지 회사예요. 예.
싸이 아버지 회사인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IR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DI가 3월 20일자 재료인데 25년도 추정 매출은 3,800에서 5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HBM 테스트인데 100대를 넘어 올해 150대 정도 납품할 거 예상을 하고 있고 24년도까지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DDR5용 웨이프 테스트하고 메모리 패키지 테스트가 위주였는데 거기서 조금 부진했어요. 예, 그래서 한 그 정도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HBM 매출이 가산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해도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중국 소주, 그 소주예요. 소주 말고 소주. 예, 그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원래 주가는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에는 이제 연초 같은 경우는 HBM을 많이 움직였을 건데 실적은 작년도는 적자가 났었어요. 그 소주 말고 그거 말고 소주, 중국 소주 지역. 예, 그래서 싸이 아버님으로 추정되죠. 자, 그래 보시고 예, 박재상이잖아요. 싸이가 이 본명이 예, 작년도에 조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컨센은 아마 300억 이상 잡혀 있을걸요. 테스트 장비는 사실은 별 상관은 없어요. 메모리 가격은 상관이 없어요. 예, 올해 지금 좋게 보는 데는 500억까지도 보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DI입니다. DI. 오늘 관심 주는 DI.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좀 빨리 움직일 수는 있어요. 가벼워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은 오늘 당장 종가 시가까지는 안 간다 그래도 오늘 장의 전체적인 파워가 이렇게 쭉 당기는 거면 그냥 끌고 가도 돼요. 내일을 보는 거죠. 내일.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은 웬만하면 미국이 혹시나 뭐 뒤집혀도 많이는 안 뒤집혀요. 여기서 절반은 뒤집힌다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니까 장이 올라오면서 요새 이제 배터리 종목 중에서 포표가 좋았는데 지금 막 두 자릿수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에코프로도 아마 요 자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BM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이지만은 한 11, 예, 요 정도까지 쉽게 열려 있어요. 팍 땡기네. 여러분들 아침에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아침에 여기서 다 매도 쳤죠. 맞죠?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아침에 오면 그러면 그렇지 K정신은 미국 뭐 분명히 내 생각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를까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 아침에 10분 만에 그럼 그렇지 하면서 다 매도 쳤을겨. 응? 거기서 착살나는겨. 그럼 그렇지 해가지고 막 233, 740 여기서 주는 거 고맙다고 6,350원에 싹 빼고 25670 몰빵 딱 해가지고 단지 쳐물리는겨. 아, 여러분은 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주식이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815 모니터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 지금 톤을 높인 이유가 이게 딱 요런 한 30분 정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10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장이 뭐 맨날 이렇습니까? 물론 뭐 저도 아침에 잠깐의 미세한 움직임은 하나 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올라갈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사실 장 안 보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이. 이런 날은 괜히 장 보다가 괜히 이렇게
괜히 건드려가지고 박살낼 수도 있는겨. 그냥 살 거 살고 내가 재편할 거 재편했으면은 딱 그대로 밀고 가는겨. 오늘 HLB는 어차피 주인공이 아니여. 갑자기 말투가 왜 이러지? HLB 보시는 분들은 뭐 HLB 보고 붙들고 있어봤자 양곤이 형이 안 도와주면 끝나는겨. 어? 지금 HLB 양곤이 형이 안 도와주면 끝나는겨. 이건 지금 메인이 아니여. 관세로 빠졌기 때문에 관세로 빠진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관세로 빠진 종목. 연수로 가잖아요. 이봐! 도저 맞췄다고 소리 지르는 거 봐. LG화 가자뇨. 아까 뜨던 사람 어디 갔어? 아니 뭐 간만에 맞췄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얻어 걸렸다 이거지. 한 번 얻어 걸릴 때 그냥 큰 소리 치는겨. 팍 해가지고 오늘 한 150포인트 올라라. 얼마 올랐냐. 다 지기빼라. 지금 풋옵션 하는 애들 얼마야. 선물 얼마야지. 오늘 풋쟁이들 다 죽었어. 322지 322라고? 325지 325면 오늘 풋쟁이들 다 죽었어. 10분을 터면 깡통이야. 안 봐도 뻔이야. 아유 벌써 307부터 다 죽었네요. 그죠? 어저께 50만원 하던 거 오늘 지금 깡통 됐고요. 에헤 참 씨. 어저께 37만원짜리 아침에 빵원, 어저께 60만원짜리 빵원, 어제 80만원짜리 3천원 축하드립니다. 예, 100만원짜리 4천원 축하드립니다. 이거 320까지 다 죽을 텐데. 어제 130만원짜리 만원 축하드립니다. 어제 150만원짜리 34,000원 320도 포기하세요.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325.5 어제 180만원짜리 12만원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죽는데 콜은 얼마 안 살아요. 원래 오늘은 콜장이 아니라 콜장도 500%짜리가 있는데 사실은 반대쪽이에요. 반대쪽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건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장은 핵심은 뭐였냐 하면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선물에서 많이 매수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게 저는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대략 계약 기준으로는 이만큼 매도를 많이 쳤거든요. 이거 오늘 만기잖아요. 그럼 챙기는 거예요. 누적 금액으로 봤더니 3월 한 27일부터 해가지고 3월 27일인가 예. 27일인가 보시면 얼주 7만 계약 6조 정도를 팔았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 환율 강세에 환율 상승에 해지했던 건데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저거 풀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선물이 오늘 아마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 매수가 엄청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매수 지금 3천 계약은 매도 포지션에 대한 쇼커버예요. 일 되면 이게 나중에 한 2시 정도까지는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 2시까지는 강세예요. 조금 가고 덜 가고의 문제일 뿐이고. DI는 물론 뭐 개별주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뭐 여러분들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벼운 개별주를 좀 보고 실적이 좀 되는 종목을 본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옵션 만기일인데 맞아요. 옵션 만기일인데 선물도 같은 포지션으로 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옵션 만길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런 수급이라서 웬만해서는 그럼 좋게 보시고 뭐 사실 오늘 뭘 사고 팔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지금의 힘 그대로 그냥 느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점은 찍었지만은 확실히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딜 수 있고 일단은 뭐 기존 주도주들 낙폭주 관점에서는 아마 뭐 조금 만약에 대형주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보신다면 뭐 조선주 보시는 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에이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바닥줄 본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봤던데 진짜 낙폭 큰 거 중에 하나를 보면 LG화학은 좀 매력이 있고 포표는 거의 엔솔급이 에코프로급이에요. 근데 뭐 주가는 아마 올라오는 힘이고 전력 쪽 좀 좋으니까 효성 종목 같은 기업들 좀 자신 있게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도 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지수 사놓고 기다려요. 네. 오늘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요. 지수 사놓고 기다리고 이산선 740도 지금 6,400원인데 그냥 웬만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그냥 내가 좀 청산한다. 뭐 그 정도면. 4월은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다음 주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 실적 시즌에 들어가요. 본격 시즌에 들어가는데 관세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그 노이즈로 인한 시장 변동성은 이제 축소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기업들 아까 DIC 이거 말씀하셨구나. 이런 개별 기업들의 주가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조금 주목하셔도 돼요. 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어떤 기업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반응을 해도 돼요. 어제까지는 별로 반응이 안 됐어요. 탄소 포집 기술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CCUS니까 뭐 유니드나 그런 종목이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유니드가 좀 무겁긴 한데 CCUS라 그러면은 약간 그런 종목도 있을 수가 있고 탄소 포집이니까 탄소 포집은 조금 무거운 섹터긴 한데 또 이런 것도 좀 재미난 이 기사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맞아요. H20 요거 중국 수출 허용했죠. 근데 H20 같은 경우는 약간 저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H20 엔비디아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는 거죠. 딥시크에도 사용되죠. 약간 블랙웰보다 낮은 거라 그러는데 그래도 장이 좋으니까 오랜만에 요렇게 좀 여유있게 하네요. 오늘은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낫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원래 장이 약간 비정상적일 때는 21선에 올라오면 무조건 물량을 좀 파는 게 맞는데 오늘 같은 날은 뭐 혹시나 불안해도 일정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고 내일 정도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후반부터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팍 올라오면 눌림목이 생각보다 안 깊어요. 여기서 물론 여러 가지 장중의 변수가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딱 할 수는 있는데 24년 만에 폭등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벌써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네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한 종목도 내일 잘 됐으면 좋겠고 어제 또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